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뭘 할까? 저는 일단 1등에 당첨되면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1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자, 바로 영상 같이 보시죠. 11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친구들 3명이서 복권 당첨되면 3등분으로 나누자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과연 이게 효력이 있을까? 이걸 먼저 다투고 이게 효력이 인정돼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돈이 생긴 순간 남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내를 나몰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동시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첨 번호가 다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뭘 할까? 저는 일단 1등에 당첨되면 본격적으로 리뷰하겠습니다. 큰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구두로 약속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이것을 다투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내가 1등 당첨되면 나를 너한테 한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구두로 가볍게 얘기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또 역시나 정명석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짚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있다. 다만 구두로 약속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주변에 그것들을 들은 증인들이 명확하게 있거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더욱이 분배 약정의 효력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복권을 3명의 친구 중 이 한 명이 자기의 돈으로 단독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3명이서 같이 모아가지고 복권을 산 거잖아요. 공동으로 매수해서 당첨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가장 좋다? 삼형제 난 리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분 문서의 효력은 막강하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복권 당첨금을 나누는 약정도 적고 도장 딱 찍으면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약정은 명확히 하려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영우 변호사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서 대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민 같은 거 없나 해서. 키스할 때 서로 앞니가 부딪히지 않으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현실과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 변호사님은 저의 사생활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일은 우영우 변호사가 동그라미와 털보 사장이 있는 가게로 왔습니다. 최수연 씨에게 소개팅을 해준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깨졌다더라. 변호사들이 하는 농담을 했었어야 된다 하면서 고소해서 고소하고 김을 살살 말아야 된다. 왜냐면 기물파손죄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변호사들끼리 하는 유희? 농담? 이런 거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변호사 지인분들하고 그냥 막 하는 농담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저게 웃겨 농담이야 할 텐데 저희들끼리 그냥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법률적 용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채널 영상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전 주준 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주준 씨에게 제가 살아있는 걸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동료 변호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동료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 변호사, 주준 씨가 양 변호사를 만나는 건 원시적 불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애초에 처음부터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불능 상태. 우영우 변호사가요 구두로 한 약정에 대해서 증언해줄 만한 증인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의뢰인과 같이 도박장에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같이 증인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법리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혹은 증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발품을 파는 것들은 합니다. 수사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사건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바다 변호사들이요, 구두약정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의뢰인이었던 남편이 14억을 받았습니다. 14억을 받은 남편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 우영우 변호사에게 김밥을 가져다 주면서 로또에 당첨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당첨금도 나눠야 되나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홀라당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줘왔던 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죠. 여러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서 여러분께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큰 금전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로또 당첨금은 전적으로 당첨자의 행운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법률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공동 돈으로 하지 않고 내가 혼자 번 돈으로 내가 그냥 한 거면 그거는 안 나눠줘도 되나요? 아니죠. 회사 생활을 10년 동안 한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그 10년 동안 주식 투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배우자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기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돈으로 투자를 했고 얼마나 이제 부풀려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야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부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된 것이 이제 배우자가 기여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유 재산이라고 보지 않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은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이혼해 하고 다 때려 부시고 결국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의 당첨금을 상속받고 보험금도 수령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했으면 정말 이혼이 됐을까요? 바람 피웠지, 폭력, 폭언 다 했잖아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요,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백날, 천날 이혼을 요구해도 이 사건에서는 아마 이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